주문이 날씨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제 고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마켓 옥션에 이번 주 화요일 날 판매자 광고인 CPP 광고를 배워봤다고 하면요. 오늘 CPC 광고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문자 분석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세 가지 방식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또 물론 제가 딱 1시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할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식사하셨죠? 네. 아, 그리고 우리 지마켓 쪽에서 여러분들 우리 셀러분들께 한 번 더 공지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네, 개선된 사항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언지를 해드릴 건데, 현재 지마켓 옥션 ESN 플러스의 상품을 등록할 때 구매 혜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죠. 구매 혜택 페이지 내에서 복수 구매 할인이라고 하는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설정 항목에 복수 구매 할인 워딩이 현재 더 사면 할인이라고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매자님들이 더 사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 사례를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사례로 한 번 더 보자면 네, 지마켓에 등록한 제가 더 사면 할인을 적용한 상품으로 볼게요. 인덕션 매트, 보호 매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모바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마켓 모바일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고요. 네, 인덕션 보호 매트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쭉 스크롤 내려보면은 네, 오늘의 상품이에요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웠던 광고 상품인 오늘의 상품이에요. 순서는 1등 순위부터 17번째라 그랬죠. 보세요. 인덕션 보호 매트가 검색이 한 2,000 정도 있었죠? 그럼 우리 소비자분들이 2,000명 정도가 검색이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번째까지는 뭐다? 파워클릭이라는 CPC 광고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24시간, 즉 하루 동안에 이 자리를 고정적으로 광고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광고 구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CPP, 예, 광고 구자. 광고의 이름은 모바일의 플러스 광고 상품이죠. 제가 이걸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사면 할인이라는 걸 설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상품처럼 표시가 되면서 더 사면 할인 선택을 해볼까요? 들어가 보면 혜택도 나오죠. 5개 사면 1개는 무료. 희경님께서 오늘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오신다고 했었는데 화요일날 네, 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개가 선택이 됐을 때 1개의 금액이 할인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보시면 제가 물건 값을 자 보세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4개를 누르는 게 아니라 5개를 눌렀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짝짝짝 1개는 무료로 받네요 라고 이렇게 워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게 해서 더 사면 할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2,500원이 네, 본품 하나의 가격인데 그게 할인이 돼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사실 제가 어제 화요일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개 사면 4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해서 상품명과 그리고 사은품에 대한 덤 증정을 체크했었죠. 근데 이거랑은 동일하게 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이렇게 기능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구는 제외시키고 차라리 이 문구라기보다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썼냐면 4개 사면 그 중에 1개는 무료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4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4개 사놓고 그냥 하나가 오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명칭이긴 하지만 4개를 사야지 하나는 무료로 주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4 플러스 1과 그리고
사면 한 개 할인, 그러니까 4개 사면 5개 사면 한 개 할인이랑 한 개 무료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명칭이긴 하지만 어감상에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뭐였냐면 저는 이 인덕션 매트를 판매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3+1이었거든요. 3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근데 지금은 4개 사야지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지금처럼 5개 사면 한 개 할인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표로 한번 엑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표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저만 활용하는 표예요. 제 거예요, 제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걸로 다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2,900원이었죠.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까지 다 2,900원에 판매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수수료가 다 마켓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표를 넣어놨고요. 광고 지불은 저도 한 5% 정도씩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매입가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상품의 매입가 기준에서.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 상품의 매입가가 이게 내가 1,500원에 개당 매입가로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1+1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제가 1을 혹은 2, 3개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표를 넣어 놓는다면 저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1+1 이러면 1, 2+1이면 2+1 이렇게. 근데 만약에 1+1이로 체크를 하면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 밑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뭐냐면 마이너스, 즉 상품 원가와 수수료와 광고비와 포장비와 매입 부가세 포함해서 최종 마진이 마이너스 1,000원 정도가 생기는 이거는. 근데 보세요. 제가 2+1으로 바꿔볼까요? 2+1으로 해보겠습니다. 2+1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볼까? 네, 마진이 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죠. 하다 보면 이거 마진 안 남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1으로 한다라고 하면 3+1이었을 때 그나마 1,000원 정도 남기는데 4+1으로 바꿔볼까요? 4+1 그럼 어떻게 된다? 2,000원 정도 남기는 형태가 되죠. 비즈니스 형태에 대한 가격 형태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략화 시킬 때 저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제가 생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번에 오토바이 안장 시트를 또 판매하는데 6,900원이에요. 이게 6,900원. 자, 5개 사를 제가 6,900원을 올려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2,000원에 매입해 오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1+1으로 한다라고 하면 6,900원짜리를 하나 사면 2개 준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이거를 바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1+1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1,000원 정도의 마진 구조죠. 그래서 1+1도 해도 남지 않지만, 그러니까 남기는 장사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광고 지불이 10%까지 올라온다 했을 때 마이너스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은 조금 어렵다. 그럼 2+1 이제야 좀 어느 정도 남기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물론 받으신 분들이 본인 걸로 다 수정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더 할게요. 신선한 나라님 조금 늦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주연님 네, 안녕하세요. 여여여여여. 네. 채팅창에 장윤정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런 표현 하나씩 갖고 계신가 봐요. 네. 필요하신 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하면 바로 닫습니다. 네, 화면 닫을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한종훈님께서 저 엑셀 파일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한종훈님만 드릴게요. 아, 지금 제이어스님도 이제 시작되셨네요. 괜히 닫았네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왜 원하시니까? 아, 맞아요. 저희가 스트리밍 할 때 좀 반응 속도가 제가 딱 말씀을 딱 드리는 순간 바로 인지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간적인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 한 5초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표는 제가 이따 교육 끝날 때쯤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뭐지 하실 건데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플러스 1, 또 이걸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n 플러스 1에 이 n 숫자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진 구조가 가능한 범위의 n 플러스 1인지를 체크한다. 그 표를 김 강사가 용 차장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혹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걸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대입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경님 오셨어요. 저는 지하철로 보고 있어요. 와, 우리 이 열정, 우리 희경님 열정 박수. 진짜 난 희경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 같이 박수요 짝짝짝. 아, 저 매번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하시면 좋을까. 저 깜짝 놀랐던 거 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던 거. 제가 오늘 배송을 오늘 아침에 보내는데 폴리백을 다 쓴 거예요. 폴리백을 진짜. 그래서 제가 다팩몰림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 폴리백을 판매를 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오늘 다팩몰림 오셨나요? 이럴 때 안 오신다니까. 내가 칭찬할 땐 안 오시더라. 근데 오셨는데 여기 보세요. 팝업창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있죠. 이걸 딱 올려놨더라고. 상세 페이지 때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 포토샵 없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그 중에 우리가 배송 안내다 했잖아요. 우리 다팩몰님이 바로 적용하셨어. 와, 이런 활용도가 진짜 우리 다팩몰님, 우리 구독자님 다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팩몰님께 감동을 해서 광고성 이번에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션이었던 최근 개선 내용은 다 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번 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화요일날 교육받았던 모바일 플러스 플러스 교육 광고를 진행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세요. 제가 지마켓 내에 현재 이렇게 인덕션 보호 매트를 대표 키워드인 인덕션 매트도 아니고 보호 매트를, 그쵸? 왜 보호 매트가 아니라 매트가 아니라 보호 매트인 거는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럼 인덕션 보호 매트를 집행을 하고 17번째 자리에 노출되었을 때 이 노출만 되고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광고를 집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광고의 집행 기록을, 집행 결과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네. 엑셀을 딱 끄네요, 여러분들. 컴퓨터 엑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엑셀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열어서 여러분이 표 만드시는 거예요. 날짜가 필요하겠죠? 날짜. 순번이 먼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입사했을 때 너는 왜 순번이 없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반드시 엑셀 만들 때 엑셀 표를 만들려면 순번이 필요합니다. 네, 순번. 날짜는 2022년 8월 25일부터 광고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광고의 구자 이름은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뭐다? 네, 인덕션 보호 매트 키워드를 사용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거를 통합해서 그냥 지마켓 광고, CPP 광고한 날짜를 전체 기입해도 됩니다. 이거는 구자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광고비에 대한 금액을 여기 넣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덕션 보호 매트 광고비가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500원 정도였는데 한 1,000원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광고비가 하루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로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2, 3, 4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광고를 25일부터 해서 31일까지 광고했다고 할게요. 광고비는 1,000원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누가 내 1등 순위를 넘어와서 1,100원에 제가 1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200원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 1,000원 정도의 고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여러분 뭘 해주셔야 되냐면 판매된 수량, 즉 판매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물론 이 광고로 인해서 판매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방문자 분석에 대한 로그까지도 확인을 시키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 수량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광고하고 나서 입력하고 또 하루 광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입력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광고 판매 수량이 5개였다. 이날은 2개, 3개, 4개, 2개, 1개 안 팔린 날도 있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셔야 될 게 개당 마진, 아까 보신 것처럼 판매됐을 때의 마진표는 각 상품마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내가 난 마진 안 갖고 있는데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항상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한 단가와 그리고 각각의 마켓의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제가 아까 드렸던 게 N+1 계산식인데 이 앞에 시트 보면요, 제가 판매가 마진 계산기도 넣어놨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9,900원에 판매할 건데 매입가를 5,900원에 갖고 온다 라고 했을 때 각 수수료와 광고비 기준 그리고 세금 10% 기준으로 해서 저는 폴리백을 사용하니까 한 150원 정도 100원 정도 나가지만 박스 쓰시는 분 300원 이상 나가죠. 이런 거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마진 구조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셔갖고 그 마진 개수를 여기다 넣는 거야. 개당 마진 만약에 2,000원 그러면 마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총 마진을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총 마진에 개당 마진에 곱하기 개수 그러면 마진이 10,000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광고 영업 이익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마진 빼기 광고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일주일을요.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최소 뭐 내가 엑셀을 막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엑셀 달인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이 광고 영업이익금에 대한 부분과 총 마진과 광고의 총 비용까지는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지어볼게요. 이렇게 지어지겠죠. 내가 광고를 집행한 금액들이 개수와 금액은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25일 오늘 광고를 집행을 했다. 광고비 2,000원 광고를 집행했다. 몇 개 팔렸냐? 이건 다음날. CPP 광고는 24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다음날 팔린 개수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4,0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더라. 다음날 26일날 동일하게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이날은 한 개 나갔어요. 그럼 이날은 마진이 없는 구조인 거죠. 하나를 판매했다면 광고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 이익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랬을 때 2개, 3개, 뭐 4개, 2개 팔린 날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20,000원이라는 광고의 형태가 진행이 됐더라. 키워드 하나에 내가 판매하시는 상품의 한 상품의 대표 키워드인데 판매하는 상품 한 개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만약에 100개다. 그럼 영업이익의 기준에서 공이 2개 더 붙겠죠.
2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표는 꼭 만들어 보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저보다 더 고도화되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바로 덕주 실장님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표가 엄청 길어 우리 실장님 거는. 네. 그래서 반드시 기본 맥락이라도 엑셀을 이용하셔갖고 판매하는 수량, 남은 수량, 재고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고, 네. 아니면 이거를 뭐 좀 기업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면 아예 시스템화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ERPR 시스템화로 만들어 놓고 재고도 하고 광고비도 소진한 것까지. 김 강사님, 우리 김덕주 강사님께서 시장님이 CQ가 많으셔서 그래요. 전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못 드려서 결과에 대한 분석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씨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방문자 분석에 대한 방식인데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확인 방식. 마켓의 전체 트래픽이 감소했나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월 1주차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8월 1주차에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홍수가 내리고 피해 입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피해를 입어드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의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홍수로 인해서 매출 감소냐, 내 상품이 나는 전혀 날씨와 무관한 상품인데 비가 왔다고 내 상품에 대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됐나? 이러한 고민은 다들 해보셨죠. 그래서 그 고민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들어오는 순 방문자에 대한 평균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시면 주문에 대한 수도 당연히 감소되는 게 맞죠. 하지만 꾸준히 매주 들어오는 방문자, 순방문자는 재방문자를 제외한 순방문자의 기준으로 해서 매주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주문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미스 형태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전환율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건데 대부분 방문자가 동일하면 주문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문자에 대한 숫자가 감소됐는지의 원인만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비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마켓에 대해서 전체 방문자 수가 감소가 됐냐, 이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광고성 회의문의를 쏘겠습니다. 마켓에 방문자가 감소됐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마켓에 방문자가 홍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방문자가 좀 감소가 된 건가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예측은 뭘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이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매출, 그림쟁이 매출. 그림쟁이님이 지마켓 옥션의 매출을 볼 수가 있으세요? 네, 매출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만 우리가 그 마켓의 매출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네네. 키워드 조회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마켓의 조회수를 확인해 본다. 그 조회수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키워드의 조회수를 확인해서 그 당시에 동일한, 만약에 원피스면 원피스에 대한 조회가 8월 초에 조회수와 그리고 그 전의 조회수와 그 이후의 조회수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주마다 조회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의 원인이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가장 1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로그 분석기, 네, 마켓의 로그 분석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켓에 대해서 방문자가 감소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거는 마켓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의 조회수를 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 7월 31일 데이터야. 그리고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데이터, 캠핑 의자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보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종우님.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파워클릭이라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G마켓 사이트를 이렇게 오시면요, G마켓 사이트 하단에 판매자 광고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접속하셔서 파워클릭 광고 입찰 메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지막 메뉴,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죠. 메뉴에 들어오시면 주간이라고 하는 기간 설정이 있어요. 이 기간 설정에서 달력 콕 눌러서 8월 6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대표 키워드, 저는 캠핑용품이죠. 캠핑용품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캠핑용품이라는 대표 키워드가 지금 현재 7월 말일부터 8월 6일, 이때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차들도 많이 물에 잠기고 문제가 많았죠. 그때 당시에 조회수를 파악해 보니까 6,940이라는 조회수였어요. 캠핑 용품이. 그러면 자, 다시 달짜를 8월 달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13일로 조회해 볼까요? 자, 조회수가 비가 그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5,933. 또 볼까요? 8월 20일. 아예 완전히 비가 오지 않은 주입니다. 그 주에는 조회를 해볼게요. 네, 5,223으로 시즌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비가 왔다고 해서 조회수가 감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죠. 채팅창을 좀 읽어볼게요. 네, 우리 황종호님인가요? 황종호님. 네, 황종호님께는 광고성 이모니를 드릴게요. 네,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 조회수라고 말씀해주셨던 제가 원하는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로그 분석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포함되는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마켓에서에 대한 로그 분석기, 마켓에 대한 방문자를 파악하기에는, 네, 로그 분석기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제가 뒤에다가 제 상품에 대한 로그 분석기를 활용해라는 뜻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주신 거는, 네, 키워드 조회수 맞아요. 그리고 주윤이님은 조금 답이 늦었어요.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정답은 맞습니다. 솔루션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이트, 솔루션이 아니라 알려주신 사이트, 그게 뭐죠? 아, 맞아요. 이능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에 대한 과제를 드렸죠. 이미지를 호스팅화 시켜서 적용해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는 마켓이 아니라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한 답은 마켓의 키워드 조회수였습니다. 네, 희경님이 오늘 파란 패널까지 있는 데다가 기존 컬러인 초록과 빨강이 아닌 파랑이 있으니 더욱 보기가 좋네요. 아, 제가 오늘 장표를 바꿨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 PPT는 조금 이뻐졌어요. 제가 모 기업에 특강을 갔었는데, 모 기업 특강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 교육 진행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정확한 자기만의 아이덴티 컬러의 PPT 폼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보고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 PPT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멋있게 파란색으로 해서 로고가 지마켓 옥션 따당 들어가서 나옵니다. 나중에 덕주 실장님도 제가 드릴게요. 요 표, 요거 PPT. 희경님이 이게 보기 좋다고 하시는 거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의 조회수, 즉 마켓의 전체 트래픽이 감소됐나? 이런 질문에 네, 우리는 첫 번째 마켓의 조회수를 확인해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켓의 조회수 기준에서 비의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회수 기준으로만 보시면 8월 초에 조회수 그리고 2주차, 3주차 조회수의 흐름 자체가 감소되는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그 분석기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분석기를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뭐였냐면 이 로그 분석기는 대부분 유료화가 되어 있으세요. 초창기 10년 전만 해도 무료 로그 분석기 도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픈 로그, 샵카페? 이런 거 있었으면 샵카페였나? 샵로그 유료였잖아요.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최근에 오픈셀러라고 해서 물론 이제 오픈셀러에 대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오픈셀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전에도 한번 채팅창에 보여드렸죠. 그 셀러의 회사 채팅창 1대1 문의 상담에서 모바일 트래픽을 잘 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모바일에 정확한 트래픽을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이 로그 분석기를 막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픈셀러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트래픽을 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오픈셀러에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오픈셀러라고 하는 로그 분석기 사이트예요. 접속을 해보면 오픈마켓 로그 분석 오픈셀러라고 해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면 되게 좋겠지만 비용이 있어요. 이용요금 볼까요? 이용요금은 30일에 16,500원, 90일에 48,000원, 그러니까 좀 할인을 해주죠. 그리고 180일은 더 할인을 해주네요. 361년 쓰면 16만 8천원. 와, 이건 16만 8천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나는 한 달만 이거 써보고 싶다. 왜냐? 실제로 G마켓에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또는 나는 G마켓에 거의 10만원 이상 광고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워클릭이 아니라 파워클릭 하시는 분들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어요. 파워클릭이 아니라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고 있다. 혹은 모바일 플러스나 모바일 찬스 쇼핑, 즉 CPP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런데 굳이 파워클릭이나 그리고 굳이 광고비를 이런 솔루션 비용을 태우고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따로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데모 사이트를 한번 볼 건데 접속을 해보면 접속된 화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져요. 보시면 보는 메뉴는 딱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 여기 보시죠. 방문자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방문자 분석, 그 다음에 획득, 이 두 가지 메뉴를 많이 보시는데요. 첫 번째 획득의 검색어라고 하는 메뉴예요. 만약에 내가 8월 초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달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에 8월 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설정을 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내가 내 상품에 적용된 로그 기준에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물론 지금은 여기서 설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 가입을 하면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켓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입력하고 로그, 즉 스크립트 적용 버튼을 다 누르면
여러분들의 지마켓 옥션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다 들어가서 상품별로 이 방문자 분석 로그를 심어줘요. 자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7월 말부터 8월 초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더라. 여기 보시면은 7월 초부터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 기준에서 8월 달 1주차, 2주차, 3주차에 대한 방문자의 유입이, 내 상품의 유입이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더라. 그 기준으로 홍수가 있을 때, 비가 왔을 때 나는 매출 감소가 방문자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올 거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이 경로 분석에서요, 광고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고 경로에 지마켓만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집행한 이 광고 분석에서 광고 경로를 봤더니 지마켓 광고에 파워클릭과 그리고 리마케팅으로 요만큼의 모수 인원이 접속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파워클릭 데이터는 우리가 파워클릭 리포트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마켓의 모바일 플러스나 PC 키워드 플러스나 옥션의 찬스 쇼핑이나 모바일 찬스 쇼핑 같은 데이터는 CPP 광고다 보니까 방문자의 횟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구매 숫자까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광고를 딱 제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 교육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 교육도 해요. 두 가지 광고 교육을 하면 물론 색깔이 다르잖아요. 광고 형태는 노출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광고의 방식이 입찰 방식과 낙찰 방식 형태 그리고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CPP는 하루 기준으로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사는 거고요. 시간과 그 자리를. CPC는 방문자를 사는 거예요. 방문자를. 여기는 방문자가 있을 그 길목을 사는 거고 CPC는 들어온 방문자의 수에 맞게 광고비를 지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CPC는 그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즉 결과를 중시한다는 건 효율을 중시해요. 효율. 클릭당 얼마고 그리고 전환당 얼마고 그리고 광고의 효율이 로아스 몇 %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CPC 광고예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는 우리 데이터는 메인 길목에만 있으면 무조건 나올 거야. 뭐가? 주문이 나올 거야. 이 데이터를 아시는 분들은 뭐라 하냐? 네, 지금과 같이 CPP 광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CPP 광고를 먼저 교육을 했고 CPC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전문 셀러와 전문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CPP를 돌려요. 다른 말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네이버 상단이나 네이버 메인 페이지의 롤링 배너나 지마켓에 있는 말씀드렸던 이런 롤링 배너들 메인 배너를 붙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 그 고객들이 내 상품의 이미지와 내 상품의 가격을 보면 구매할 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상품의 광고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 데이터에 보니까 전환율 20%의 광고비 이 금액이면 나는 개당 마진 5,000원이었을 때 로아스가 이만큼 나오더라. 그러면 내 거래 기준이 발생된다. 마진이 기준이 발생된다. 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한 거는 지금처럼 꼭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로그, 오픈셀러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희경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파일은 제가 이따가 그 강의 끝날 쯤에 구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나의 로그 분석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날씨의 영향이 주문이 영향을 미치냐라는 기준의 궁금증은 첫 번째 해결하는 방식은 마켓의 조회수를 파악을 해보더라. 두 번째는 나 그것도 데이터 마켓만 조회수가 있고 내 상품의 조회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 페이지에 로그 분석기를 심어서 유료지만 심어서 실제로 방문자를 분석할 수가 있더라. 크게 따지면 우리 백화점에 방문자를 파악을 했는데 백화점 담당자가 지난주 이번 주 방문자의 평균 동일합니다. 근데 왜 나는 파리가 날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한다? 내 상점의 방문자를 체크해 보더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료를 사용해 본다는 그랬죠?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유료였어요. 로그 분석기에 대한 유료고, 물론 유료라고 해서 다 명확하게 100% 분석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바일 플러스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를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추천을 제가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호스팅이에요. 이미지 호스팅.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미지 호스팅. 이 이미지 호스팅은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다 보니까 G마켓에 있던 이미지 호스팅의 통계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지 벌써 한 3, 4년 됐어요. 한참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있고요. 제가 그 비슷한 걸 막 수소문해서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이트더라고요. 이미지 호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노미넷이라고 하는 이미지 호스팅인데요. 이 이미지 호스팅에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저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이트는 셀러라고 하면 한 번씩은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같아서 제가 이 업체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지만 좋은 프로그램과 기능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는 게 당연하죠. 나눔이 이라고 하는 이미지 호스팅 사더라고요. 접속을 해봤습니다. 로그인을 해봤고요.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그 중에 이미지 호스팅 기준에서 좀 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보니까 무제한 300 트래픽 요 기준을 가져서 이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를 다 여기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적은 걸 쓰세요. 월 사용료 2,700원짜리를 제가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신청을 했더니 하루 있다가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됐다라고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럼 통합 관리자로 들어옵니다. 희경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셨다가 도움이 되면 쓰시고 외우시면 돼요. 네, 자 통합 관리자 들어오면 이미지 호스팅이 하나 생기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럼 이미지 호스팅에 여기 내가 세팅한 제가 7월달에 세팅을 해서 1년치를 제가 계약해놨어요. 저는 이제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1년짜리를 계약해놨거든요. 자, 상세 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제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좀 가려주세요 나중에. 너무 개인정보 많이 나온다. 안돼. 화면 돌려야겠다. 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제가 여기서 상세 페이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기 낫겠다. 여기 보시면 상세 편집기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미지 호스팅이 나와요. 이미지 호스팅 여러분들 아이디 계정 들어가서 다시 로그인. 이렇게. 그러면 우리 G마켓 옥션의 이미지 호스팅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뭘 하시냐면, 자, 여러분 포샵 할 줄 아시죠? 포토샵. 포토샵에서 가로 860에 한 높이는 100픽셀짜리 이미지 하나 만드세요. 배경은 흰색으로 이렇게. 이런 이미지 하나 만드시라는 거예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또는 세이브 포 웹 하셔서 바탕 화면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날짜를 그냥 쓰세요. 2020 08 25 그 다음에 언더바 01번 JPG 파일로요. 저장. 그 다음에 한 번 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2번으로 바꾸신 다음에 또 저장하세요. 그럼 이런 이미지가 두 개가 생기죠. 바탕화면 보시면 여러분 길다란 배너 흰색짜리 배너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1번 2번이 생기잖아요. 자, 얘를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놓는 거예요.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이 두 개, 업로드.
뭐 하는 거냐고요? 로그 심으려고 그래요. 로그. 자, 1번과 2번. 자, 먼저 1번을 복사를 해서요. 선택 주소 복사. 이게 지마키 옵션은 더 좋게 여기 태그 만들기가 있는데 얘는 태그 만들기까지는 없어요. 선택 주소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해요. 어디로 가시냐?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우리 상품으로 가세요.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우리 상품 관리. 자, 나는 여기 보이시나요? 화이트 유광 스냅백 헬멧을 분석해보고 싶다. 그럼 얘 상세 페이지 수정 버튼. 수정 버튼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HTML로 수정 버튼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넣기. 태그로 붙여주게 되네요. 아까 HTML 링크 복사가 이 HTML 태그 복사가 되네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HTML로 서령하시거나 또는 만약에 내가 쓰시고 있는 게 에디터로 돼 있다고 하면 에디터에는 바로 HTML 소스를 바로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TML 작성에 다시 수정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들 있죠.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이미지 호스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에디터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참고로 1.0, 2.0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1.0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시 수정 버튼 들어가서 이렇게 HTML이 있는 데다가 이 위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1번 넣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가장 밑에다가 2번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2번. 무슨 뜻이에요?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1번.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최하단에 2번을 넣는 거예요. 왜냐? 들어온 고객이 1번의 이미지를 로딩을 받고 더보기 눌러서 2번의 이미지까지 봤다는 고객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 다 보고 나갔는지까지.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판매하는 이 제품에 이 상단부에 지금 이 이미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흰색 사각 이미지 파일명은 2022 8월 25일 언더바 01번 JPG죠.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서 더보기까지 내렸을 때 로딩 한 번 더 해줘. 이때 나오는 이미지가 여기 밑에 여기 2022 0802번의 이미지가 또 로딩이 되더라.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뭘로 지금 제가 갖고 있다? 아까 활용하고 있던 나누미넷의 호스팅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통합관리자의 호스팅한 게 아까 보셨던 여기 상세 보기에 여기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생겨요. 이거 제 거는 지워야겠다. 보면 안 돼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 주간 리포트. 그러면 주간 리포트 봤을 때요. 자, 이렇게 트래픽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 트래픽을 보면 8월 7일 기준에 8월 6일까지 볼게요. 7월 30일부터 8월 6일. 제가 모 회사에 로그를 하나 씌워놨거든요. 그 회사에 로고를 씌워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데이터 보세요. 72가 찍혔죠. 언제냐? 7월 말부터 8월 초에 72. 8월 7일부터 13일 데이터 보면 162로 증가했죠. 그 다음에 8월 14일부터 20일 데이터를 보니까 37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매주 데이터가 방문자가 이 업체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갑자기 14일부터 데이터가 못해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뭐 하셨냐? 이때 광고를 트래픽으로 모았대요. 광고를 하셨다는 거야. 이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방문자만 트래픽을 보시더라도 그 기준으로 방문자와 판매된 개수에 대한 방문자와 판매자 개수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순 방문자 나누기 다시
전환되는 구매자 있죠. 구매자 나누기 순방문자 곱하기 100 하시면 전환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업체에 8월 14일부터 24일 방문자가 378명의 접속자가 있었죠. 그러면 자, 이 업체에 구매가 이루어졌던 개수를 보니까 약 50개가 팔렸더라. 그럼 여기서 50개 나누기 378 곱하기 100 전환율은 13%다. 언제? 8월 13일부터 14일부터 20일까지에 대한 전환율인 거예요. 그리고 매주 확인해 보면 전환율은 대부분 비슷해요.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변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데 13% 전환율을 가지고 왜 오늘은 주문이 없지? 왜 오늘은 주문이 없을까? 보면은 분명히 평균보다 주 방문자의 데이터에 방문자 수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날씨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채팅창을 조금 보겠습니다. 무료 호스팅 쓰고 있는데 분석만 네 맞습니다. 희경님 호스팅 쓰고 있는 거는 그 지마켓 옥션 호스팅은 당연히 쓰셔야 돼요. 당연히 쓰시는 게 맞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내가 이 데이터의 방문자를 좀 파악하고 내 상품 페이지의 기본적인 전환율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 너무 머리 싸매고 왜 나는 주문이 없지? 나는 도대체 지마켓의 방문자 대비한 전환율이 도대체 얼마냐? 이러한 고민은 다 있어요. 우리 셀러라고 하면요. 이게 지마켓만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방문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문자를 알아보기 위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준이님은 이게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 주문이 없는 게 고민이야. 그러면 그 주문이 없는 이유가 마켓 문제냐, 나의 문제냐, 내 상품 문제냐, 내가 광고를 못해서의 문제냐. 첫 번째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상품에 방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주문이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방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자가 없는데 주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방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문자는 파워클릭과 같은 광고는 방문자의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했을 때, 즉 모바일 플러스 광고만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별로 이미지만 추가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별로 넣는 거죠. 그래서 넣으려는 이미지가 뭐 100개, 200개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 이미지, 대표 상품들 한 10개만 라인업 하셔갖고요.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걔를 넣고 주간 데이터를 보면서 이 이미지가 오늘 이번 주는 이게 주간만 나오구나. 이 데이터는 주간별로 보면은 트래픽이 감소되고 있구나. 우리가 트래픽이 평균적으로 계속 동일해야지 매출도 동일할 거 아니야. 전환율은 동일하니까. 동일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1주차에 방문자가 평균 1000명이에요. 한 상품에. 그럼 주문이 전환율 10% 정도여서 100개예요. 주문이 항상. 근데 어느 날 주문이 50개로 떨어져 버렸어. 뭐야? 봤더니 방문자도 동일하게 1000명이었던 거야.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때는. 근데 문제 요인이 동일하게 1000명이 아니라 5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노출보가 빠진 거야. 노출이 빠졌다 보니까 상품이 미노출되고 있대. 혹은 키워드가 기간이 지나서 광고 키워드가 떨어졌대. 또는 포커스 기간이 떨어져서 포커스 기간 연장이 안 됐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공부를 조금 하시면, 뭐 이게 공부라기보다도 테스트를 조금 하시면,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조금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문자 통계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많이들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구글 애널리틱스가 되게 잘 돼 있는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마켓마다의 통계 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마켓 옥션이 이 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제가 대신해서 좀 이렇게 활용하셔라 라고 좀 가르쳐 드리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이름하여 파워클릭 리포트. 빠밤. 이동님이 항상 해주시잖아요. 빠밤. 네. 자, 파워클릭 리포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클릭의 광고를 집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8월 4일날 10일부터 광고를 캠핑 간이 화장실 있죠. 간이 변기. 광고를 진행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뭐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하고 교육하면서 광고도 태워보고 광고를 많이 안 태웠죠. 5등 순위로 해서 300원씩 태웠더니 4개에 대한 광고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아스 수익은 한 600에서 700% 정도 사이 때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태고 지금 보시면 노출도가 487이죠.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기준으로 이 데이터가 꾸준히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 구매 숫자 7%라고 하는 전환율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를 보니까 7월 28일부터 8월 3일. 그러니까 앞에 주를 보면은 8월 4일이고 8월 10일이잖아요. 제가 그 다음 전주를 보니까 7월 28일. 이때 비가 많이 온 때거든요. 이때. 7월 28일부터 8월 초가 비가 많이 왔어요. 노출도는 600. 비가 서서히 그쳤을 때는 언제예요? 잠깐만. 맞죠? 서서히 그쳤을 때가 400이에요. 근데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때가 600이더라. 구매 숫자 5개, 전환율은 10%. 네, 7%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지만 그래도 비가 왔다고 해서 노출도가 적은 건 아니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의 영향은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전자상거래 우리 판매자분들 특히나 저랑 같이 분석했던 캠핑용품은 제 뇌피설 하에 비의 영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반박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분석하는 방식 기준으로선 캠핑용품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7월 31일 기준 8월 초입니다.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딱 1시간 맞췄네요. 1시간 맞추기 이렇게 1시간을 맞추는 거구나. 너무 많은 걸 준비하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매번 막 1시간 10분, 20분이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주저리 떠저리 막 얘기 안 하고 제가 준비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판매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고 질문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보고 우리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퀴즈 준비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신다고 했던 M+1 저만의 계산 방식의 표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구글에 올리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스피커가 없을 때는 소리가 비니까 적막해지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제가 금방 올리고 올게요. 제가 여러분 드리기 위한 선물을 올리고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진 계산기라고 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잠깐만요. 저만의 활용 방법이니까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실 거라고 확답은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많이들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쓰시면 더 좋아요. 변형해서 꼭 쓰시면 더 좋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왜 이미지가 들어갔지? 잠시만요. 이미지가 아니라 링크 생성 버튼 눌러서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리는 게 엑셀 파일 앞서 보여드렸던 마진 계산기 M+1 마진 계산기를 좀 보여드리니까요.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퀴즈는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는 오늘의 주제였죠. 주문이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라. 만약에 판매자님이 나는 판매자예요. 파워클릭 광고를 한 달에 100만 원씩 광고비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광고비를 세팅하셔갖고 파워클릭을 키워드별로 해서 쭉 한 2,000개 정도의 키워드, 메인 키워드들 2,000개 정도 올리고 판매하시고 광고비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광고 투여하고 그리고 매출은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 내고 있는, 그래서 로아스 기준으로 한 1,500% 정도 로아스를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날씨에 영향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럼 이분이 뭐 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거. 퀴즈는 아닙니다. 퀴즈는 아니고 첫 번째 할 거 당연히 이분은 파워클릭을 하시잖아요. 이능님 이분 파워클릭 하시니까 이분이 처음에 할 거는 뭐냐? 당연히 본인 리포트를 보겠죠. 내 리포트를 보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리포트 보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 네 번째 파워클릭 리포트 보면서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매주 노출도가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를 보고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노출도가 좀 떨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인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 이분은 지마켓 옥션 판매를 하시는데 광고를요. 파워클릭 광고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무슨 광고를 하냐면 포커스만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포커스 아시죠? 오늘의 상품이에요의 노출. 일주일에 3,000원씩 투여해서 베스트 상품 10개만 그거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마켓이 매출이 매일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개도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비가 오고 있네? 밖에? 비가 오고 있네? 비가 와서 그런가? 매출이 없네? 이때 이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맞추시는 분 광고성 임원이 나갑니다. 첫 번째 할 거, 두 번째 할 거, 세 번째 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1번 뭐 한다? 2번 뭐 오! 이능님 정답. 네, 우리 이능님이 오늘 학습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맞아요. 1번 첫 번째는 이분은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마켓에 대해서 전체 조회수가 감소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상품의 메인 키워드 기준에서. 그랬더니 감소가 안 됐네? 그럼 나만 그런 건가? 뭘 한다? 유료화된 로그 분석기를 심어야 되지만 두 번째 유료화된 로그 분석기예요. 하지만 세 번째도 있죠. 이미지 호스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님께는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쏘겠습니다. 빵! 네. 와, 우리 이동님 마음씨 너무 좋으세요. 이번에도 다른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드린다고. 와, 정말. 자, 그럼 두 번째 맞추신 분께 가보겠습니다. 이동님이 맞추셨고, 자. 오지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이트 키워드 조회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준이님은 리포트, 유입 확인, 키워드, 아니에요. 그럼 파워클릭 하시는 분은 그게 가능하겠죠? 혹은 이미 로그 분석기를 심어 놓으신 분이면 가능하겠죠? 네.
다른 퀴즈를 또 드릴게요. 시간 괜찮죠? 오늘? 다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요, 반드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진이 어바웃으로 20%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10,000원이면 2,000원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여기서는 광고는 제외하지 않고요. 마켓 수수료와 부가적인 것만 제외하고 마진을 보니까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20%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했을 때 파워클릭의 리포트에 보면 마지막 단에 리포트 결과에 광고 효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죠. 그 지표가 몇 퍼센트,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되냐, 이게 퀴즈인데 가장 근접한 정답을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께 광고성 이모지 또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려우실 건가요? 왜냐면 오늘 교육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아마 근데 이전 교육을 같이 수강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20% 마진이면 얼마까지의 로아스는 최소 가져와야 되냐?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600%, 600%, 500%, 500%, 200%, 600%, 네, 500 이상. 네, 정답 나왔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마진의 20%에 대한 기준이었죠. 20%. 그래서 최소 500% 이상이고요. 600%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답 맞다고 칠게요. 왜냐면 제가 라이브 강의할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노선이 500%라고 제가 정해놨지만 사실은 600%까지는 되셔야지만 부가적으로, 왜냐면 마켓에서 쿠폰 할인이나 즉시 할인이나 여러 가지 할인이 붙어갖고 더 할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진이 더 감소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은 건데, 그래서 제가 500, 600 다 맞다고 할게요. 맞다고 할 거고, 자,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제가 정하겠습니다. 광고비를 들여본 적이 없는 분한테 드릴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틀리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최소 650% 드리고 싶은데 아쉬워요. 네. 장윤정님 받으신 지 좀 오래됐죠? 광고성 임원이. 댓글 올려주세요. 종무님도 받으신 지 오래됐나요? 종무님 아니면 윤정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릴 건데요. 맞아요. 윤정님 먼저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윤정님 드리겠습니다. 장윤정님 광고성 임원이 빠방.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광고성 임원이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댓글창 보시면 여기 링크 있잖아요.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선정하신 분만. 그럼 이렇게 링크가 딱 들어오면 이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내용 넣어주시는 거고요. 넣어놓으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ESN 플러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ESN 플러스 들어오면요, 정상관리에 판매 예측은 관리라고 있죠. 그럼 판매 예측은 관리에요, 충전 내역을 들어가 보세요. 그럼 발생의, 잠시만요. 이게 아니다. 잠시만요. 사용 내역이죠. 사용 내역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판매 예측이면 사용 내역, 발생 구분을 적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적립. 그리고 조회하기, 검색하기 누르면, 잠깐만, 적립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 광고 CPC 광고 전체에서 광고비 적립돼 갖고 저 3만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매달 테스트로 전 넣어주세요. 광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드리는 걸 확인하시고, 막상 가보면 또 없다는 이유는 파워클릭은 광고성 임원이 먼저 차감이 되고 없어져 버려요.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광고가 집행이 되고 적립됐던
광고성이면 3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통 방송이 되셨나요? 네, 저희 강사진들은 매달 이렇게 알차고 유익한 판매에 도움되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달 이제 마지막 라이브 강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멋진 우리 덕주 강사님과 저랑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100% 참석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